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기상과학연구원의 리우 웨이펑이라고 합니다. 인공강우 연구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얼마 전 유럽 출장을 가는 날에도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UN 기후변화 대응 국제 세미나에 중국 대표로 초청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분. 입국 심사대에서 제 중국 여권을 본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별도 심사실로 가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UN 세미나 초청 연구원입니다. 심사관은 대답 없이 손짓만 했습니다. 옆줄에서는 한국 여권을 든 관광객들이 웃으며 통과하고 있었죠. 심지어 배낭을 맨 젊은이들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쉽게 통과하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강우 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핵심 연구원인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별도 심사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 호텔에서도 굴욕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UN 행사 참석자입니다. 호텔 정책입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곧 보여주겠다. 중국의 진정한 위상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인공강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인공강우란 쉽게 말해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올 때 구름 속에 특별한 물질을 뿌려서 빗방울을 만드는 거죠. 마치 차가운 음료수 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구름 속 수증기가 어떤 씨앗 주변에 모여서 빗방울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씨앗 역할을 하는 물질을 구름씨라고 부르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매년 수천 번의 인공강우 작업을 하고 항공기와 로켓을 수천 대 보유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미나 첫날, 저는 일찍 도착해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중국의 혁신적 인공강우 기술이었죠. 그런데 세미나장 좌석 배치를 보고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차이너는 뒤쪽에, 코리어는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양인들의 편견이군. 개회사가 끝나고 각국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먼저였죠.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우리 기술을 베꼈겠지. 그런데 한국 기상청의 김준호 박사가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요오드 화은 대신 천연 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린에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요오드 화은은 토양에 축적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천연 염화칼슘 기반 구름씨는 완전히 무해합니다. 이미 국제환경 인증도 받았죠.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환경부 장관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훌륭합니다.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답입니다. 저는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기술은 불가능해.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 정확도 98%의 인공강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독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소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접근법이 탁월하네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칭찬하는 거지? 저는 중국 베이징 기상과학연구원의 리우 웨이펑이라고 합니다. 인공강우 연구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그날도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UN 기후변화 대응 국제 세미나에 중국 대표로 초청받았으니까요.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웨이펑, 이번에 꼭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 장 박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감히 우리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매년 항공기 58대로 수천 번 인공강우를 하는데 한국은 겨우 항공기 한두 대로 실험이나 하는 수준이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인공강우 기술은 규모의 싸움이야. 우리처럼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예산을 가진 나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왕 연구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젊은 리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그게 뭔데? 설마 우리가 쓰는 요오드 화음보다 좋은 게 있다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친환경 구름씨를 개발했다고. 친환경? 웃기는 소리. 인공강우에 무슨 친환경이야? 효과가 있으면 됐지.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도 저는 우쭐했습니다. 유엔 세미나 참석자시군요.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공항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에 전 세계에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권이시네요. 별도 심사실로 가주세요. 입국 심사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저는 유엔 초청 연구원입니다. 규정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옆줄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웃으며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낭여행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까지도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왜 우리보다 대접을 잘 받지? 별도 심사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도 굴욕은 계속됐죠. 중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죄송합니다. 호텔 정책입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켰죠. 세미나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중국의 혁신적 인공강우 기술 세계 최대 규모의 기상조절.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만 인공강우로 600억 톤의 물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또 한 번 기분이 상했습니다. 좌석 배치가 알파벳 순서였는데 차이너는 뒤쪽, 코리어는 앞쪽이었죠. 서구의 편견이군. 곧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겠어. 개회사 후 각국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먼저였죠. 한국기상청의 김준호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지켜봤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청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친환경 인공강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또 그 소리야? 먼저 인공강우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에 특별한 물질을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구름 속 수증기가 어떤 씨앗 주변에 모여서 빗방울이 되는 원리죠. 스크린에 쉬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전통적으로는 요오드 화은이라는 은 화합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요오드 화은으로 오염된 토양과 죽은 물고기들이었죠. 요오드 화은은 토양에 축적되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은 화합물은 매우 비싸서 학교 실험실에서도 회수해서 재사용할 정도인데 이를 대량으로 하늘에 뿌리는 것은 환경 재앙입니다. 저는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바로 천연 염화칼슘 기반의 친환경 구름씨를 개발한 것이죠.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국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름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여 정확도 98%의 인공강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입니다. 독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소 대표도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접근이 탁월하네요. 중국처럼 무작정 요오드 화은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히 중국을 직접 비판하다니. 김 박사가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인공강우 성공률은 86%로 2020년 65%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AI 예측 시스템 덕분입니다.
스웨덴 환경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군요. 중국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요오드 화흔을 사용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건가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9월 중국 충칭에서 인공강우 후 초속 34m의 폭풍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박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비를 충분히 뿌릴 만한 구름에 구름씨를 넣어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천둥번개와 돌풍이 발생했죠. 이것이 무분별한 인공강우의 위험성입니다. 일본 기상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강우로 주변 구름이 모두 중국으로 몰려가서 대만이 56년 만에 최악 가뭄을 겪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만 대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 때문에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기상현상입니다. 우리 탓이 아니에요. 자연적이라고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수문학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55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대규모 기상 조절을 하면서 주변국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으시나요? 김 박사가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과 상생하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인공강우를 추구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군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윤리적이기까지 하다니 우리나라도 한국과 협력해야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죠. 안녕하십니까? 중국 베이징 기상과학연구원의 리우 웨이펑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죠. 중국은 5,000년 역사의 문명 대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리우 박사님 역사 이야기는 됐고 기술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회자가 끊었습니다. 아, 네. 중국은 항공기 58대를 보유하고 매년 수천 번의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 그래서 환경오염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미국 MIT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니요? 우리는 국가 기준에 따라. 국가 기준이요? 작년에만 중국이 인공강우를 위해 11만 6천 개의 강우폭탄과 2만 5천 발의 로켓을 사용했다는데 그 요오드 화흔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분해된다고요? 호주 환경과학연구소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화합물이 토양에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인도 델리대 기상학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4월 중국 광시성에서 인공강우 후 달걀만한 우박이 내려 농작물이 전멸했다고 들었는데요. 농민들이 인공강우 탓이라고 항의했다면서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일부 지역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인공강우가 아시아 전체의 기상 패턴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 테러나 다름없어요. 환경 테러라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무슨 친환경을 논합니까?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입니다. 세미나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리우 박사님, 증거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 특허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구름씨 기술은 이미 5년 전 국제 특허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1946년 미국에서 개발된 요오드 화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규모요? 이스라엘 기상연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정밀한 인공강우 기술로 사막을 농토로 바꿨습니다. 크기가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중국의 인공강우를 연구했는데 효율성이 매우 낮더군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노르웨이 기상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드론과 지상 장비를 활용한 정밀 시스템을 구축했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이게 진정한 선진 기술입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혹시 한국이 이미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구름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아시나요? 중국은 아직도 육안 관측에 의존한다면서요? 그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김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구름의 온도, 습도,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0도 이하면 빙정액 성분을, 영상이면 은결액 성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죠. 중국처럼 무작정 요오드 화음만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스마트하네요.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구나.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요. 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1958년부터 67년간 인공강우를 연구했습니다.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스위스 취리히 공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67년 동안 같은 방식만 고집했잖아요.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요. 벨기에 왕립기상연구소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인공강우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쓰는 것 같달까요? 세미나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때 UN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이 일어났습니다. 리우 박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국은 왜 국제사회와 기술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고 국제 협력을 추구하는데요. 그건 국가 기밀이라서. 기밀이요? 환경을 파괴하는 구시대 기술이 무슨 기밀입니까?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김 박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발전이니까요. 중국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크기가 아니라 품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자리로 돌아갔죠. 점심시간, 저는 구석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고개를 들어보니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비웃으러요?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김 박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엔 리우 박사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한국이 뭘 안다고. 리우 박사님, 혹시 최근 중국 농민들의 시위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시위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광시성 농민들이 인공강우 때문에 우박이 내려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분별한 인공강우의 결과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식을 차단했는데 또 있습니다. 작년 양쯔강 유역 인공강우 후 물이 더 말라서 역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구름을 강제로 비로 만들어도 전체 수분량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리우 박사님, 중국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엔 개발만 중시했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중국도 할 수 있어요. 김 박사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기상 조절이 주제였죠. 각국이 사례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친환경 구름씨 기술을 도입해 라인강 유역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 AI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공동으로 산불 예방 인공강우를 성공시켰습니다. 반면 중국을 언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국은 과거 중국식 인공강우를 했다가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제는 한국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 국경 지역의 이상 기후가 중국 인공강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국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았죠. 그때 인도네시아 대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칼리만탄 섬의 원시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류 지역에서 날아온 요오드 화흔이 원인이었습니다. 출처를 추적하니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대량의 인공강우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환경 범죄입니다. 중국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중국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국제 제재가 필요해. 한국처럼 친환경 기술을 쓰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리우 박사, 당신도 과학자잖소.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오. 중국이 크다고 해서 지구를 망가뜨릴 권리는 없소. 한국을 보시오. 작지만 책임감 있게 기술을 개발하지 않소? 그는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김준호 박사를 둘러싸고 있었죠. 김 박사님, 우리나라에도 기술 이전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 연구진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반면 저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와인을 마시며 구석에 서 있는데 젊은 아프리카 연구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댐 짓고 환경 파괴하더니 하늘까지 오염시키는구나. 그러게. 반면 한국은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던데.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지. 중국은 그냥 덩치만 큰 거야. 저는 와인잔을 거의 깨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첸 교수였죠. 리우 박사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첸 교수님, 동포로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중국을 비난하는데. 첸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저도 중국인이지만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잘못하면 인정해야죠. 그래야 발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MIT에서 연구할 때 한국 동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놀라웠어요. 반면 중국에서 온 연구원들은 대부분 정부 선전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첸 교수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둘째 날 세미나는 미래 기상기술의 방향이 주제였습니다. 각국이 비전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발표가 가장 주목받았죠. 김 박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로 오염 인공강우를 목표로 합니다. 바닷물의 소금 성분을 정제해서 구름씨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천재적이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바다의 소금이라니. 무한하고 깨끗하고 자연적이고 완벽하군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 박사가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해 구름씨가 비가 된 후 자연 분해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죠.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노벨상감이야.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군요.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일본인까지 한국을 칭찬하다니.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합니까? 과장 아닌가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의심이 되신다면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하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래요? 그럼 중국 연구진도 견학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중국도 요오드 화흔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동참한다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제안이다. 한국은 정말 열린 나라구나. 이래서 한국이 존경받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기후 정의와 국제 협력이 주제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이기적 행동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특히 일부 국가의 무분별한 인공강우가 주변국의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웃과 상생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각국의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몽골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초원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름을 모두 자기 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농업이 불가능해졌어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도 차례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전체의 적이 된 것 같았죠. 그때 태평양 도서국 연합대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인공강우가 지역적 기후 패턴을 교란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잠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모든 걸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럼 반박해보시죠. 뉴질랜드 과학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8월 중국은 폭염 해결을 위해 91회 항공기를 띄워 260시간 동안 11만 6천 개 강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변국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국이 인공강우를 할 때마다 주변 500km 내 강수량이 30% 감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이 필요합니다. 14억 인구가 많다고 남의 비를 뺏어도 됩니까? 스리랑카 대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500만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안합니다. 아시아 인공강우 협력체를 만들어 기술을 공유하고 조율하자고요. 좋은 생각이다. 한국이 주도해주세요.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각국이 환호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참여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서 과학자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미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어서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김 박사가 격려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변했습니다. 중국도 할 수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최우수 발표상은 한국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혁신과 윤리적 책임감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의 모범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저는 특별 언급을 받았습니다. 리우 박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중국 과학계의 희망입니다. 동정 어린 박수를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런던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김준호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상을 받으셨네요.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구를 살리는 거죠. 리우 박사님, 진심으로 한국에 오세요. 제가 모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저는 당신들을 무시했는데. 김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니까요.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함께 가야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님,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바꾸라고 요구했죠.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중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리우 박사님 같은 분들이 씨앗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학에 대해, 환경에 대해, 미래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떠나 인류의 일원으로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또다시 중국 여권 때문에 긴 줄에 서야 했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죠.
옆에서 한국인들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중국 여권도 저렇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김 박사가 준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인공강우 기술 논문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내린 후 토양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했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과학이구나.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도 변해야 한다고. 아니,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모그로 뿌연 하늘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맑은 하늘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연구소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펑, 어떻게 됐어? 한국 놈들 혼내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았어.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 국제사회의 비판, 중국 인공강우의 문제점.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구의 음모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말도 안 돼. 하지만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오드 화운의 문제점을 연구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중국 방식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거죠. 한국 따위에게 배우자고. 자존심도 없어. 저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지구를 파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입니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환경 파괴자, 이기적인 괴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건 편견이야.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조차 인공강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박으로 농사를 망쳤다고요. 나이든 장 박사가 화를 냈습니다. 리우, 너 정말 세뇌당했구나. 당장 이런 생각 버려. 세뇌당한 건 우리입니다. 정부 선전만 믿고 진실을 외면했죠. 너, 당장 나가. 저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올렸습니다. 한 중국 과학자의 고백 마이너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 영국 세미나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충격적이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나? 정부는 왜 이런 사실을 숨겼지?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한국의 영혼을 팔았구나. 중국을 욕보인 죄를 물어야 한다. 다음 날 예상대로 블로그는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만 명이 읽고 스크린샷을 퍼뜨린 후였죠. 연구소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리우 웨이펑 연구원, 당신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김 박사가 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한국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자료를 대충 넘겨봤습니다. 이런 건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시죠. 한국은 견학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한 달 정직입니다. 반성문을 쓰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무엇을 반성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한 것을. 리우 웨이펑.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은 칭찬받고 우리는 욕먹고 있어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닥치시오. 2달 정직.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정직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인공강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한국의 기술을 분석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국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 혁신이 일어났지만 중국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시스템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리우 박사님, 저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천 교수입니다. 박사님 글을 읽었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 대학에서도 친환경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협력하고 싶은데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 곳곳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비밀리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환경 기상기술 연구 모임.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요오드 화원을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해요. 정부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인공강우를 고집했고 주변국과의 갈등은 계속됐죠. 특히 대만이 56년 만에 최악 가뭄을 겪으면서 국제적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중국이 구름을 훔쳐갔다. 환경 제국주의다. 중국은 아시아의 재앙이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대국이 되려 했는데 오히려 미움받는 나라가 된 것이. 2달 후 복직했을 때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리우 박사님, 사실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기술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압력은 계속됐죠. 리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장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공안에서 너를 주시하고 있어. 조심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전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과학자, 너는 중국인이야. 국가가 먼저다. 국가를 위한다면 더더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죠. 이대로 가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칭에서 인공강우 후 초속 34m 폭풍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뉴스는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내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과도한 구름씨 살포로 인한 인재. 저는 이 자료를 들고 상부를 찾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 방법을 고집할 겁니까? 리우, 조심해.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죠. 논문에는 그동안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쯔강이 인공강우 후 오히려 역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한 것, 농민들이 우박 피해로 시위한 것, 토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숲들. 논문이 발표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내부자가 폭로했다. 역시 중국은 환경 파괴국이었어.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중국 정부는 경로했습니다. 저는 체포령이 내려졌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도피 중에도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되는가? 작은 나라의 큰 지혜. 중국이 배워야 할 한국의 교훈. VPN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올린 글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내 젊은 세대들이 공감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더 이상 정부 선전을 믿지 말자.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강대국이 되자. 어느 날 은신처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리우 박사님, 중국 과학원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박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박사님의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몰래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은 성과도 있어요. 염화 나트륨을 이용한 친환경 구름씨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텐데.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국도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중국에도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국제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11만 6천 개의 강우 폭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개되면서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중국은 지구의 적이다. 환경 테러를 중단하라. 한국을 본받아라. 결국 중국 정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 국제 협력을 검토하겠다. 물론 여전히 요오드 화원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었죠. 환경을 보호하는 기상기술로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이뤄낸 큰 성취였으니까요. 한편 저는 여전히 수배자 신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한국 연구진과 협력해 논문을 쓰고 중국 내 개혁파들을 지원했죠. 어느 날 김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리우 박사님,
유엔에서 아시아 친환경 기상기술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박사님을 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전 중국 정부의 수배자입니다. 유엔이 신변을 보호해줄 겁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한국인이 저를 구해주려 하다니. 결국 저는 유엔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죠. 환영합니다. 리우 박사님. 이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투명한 정보 공개, 자유로운 연구 환경.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죠. 정부가 잘못하면 바로 비판해요. 환경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요.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해요. 이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저는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강우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구름씨는 기상재해를 일으킵니다. 주변국과 협의 없는 대규모 작업은 국제 분쟁을 야기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없는 인공강우는 범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국제 표준이 되었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제 연구를 이어받아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리우 박사님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되겠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친환경 인공강우를 시도한 것이죠.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천연 해염 구름씨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환경 피해도 없었죠. 역시 친환경이 답이다. 한국이 옳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국 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중국식 방법이 최고다. 서구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근교에서 대규모 인공강우 작업 후 초대형 우박이 내려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것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요오드화은 사용을 중단하라. 우리도 깨끗한 하늘을 원한다. 한국을 배우자. 처음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국제사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계속 구시대적 방법을 고집한다면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 환경 파괴국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한국식 모델을 받아들여라. 결국 중국 정부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겠다. 국제 협력을 추진하겠다. 한국과 기술 교류를 시작하겠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사면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영웅이 돌아왔다.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중국도 바뀔 거예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때 매국노라 불렸던 제가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연구소로 복귀한 저는 중국 친환경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시작됐죠. 김준호 박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과학계는 그를 국빈처럼 대접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제야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장 박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리우가 옳았어요. 김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지구를 위해서. 한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우리의 변방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정한 크기는 영토나 인구가 아니라 정신과 가치에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작지만 위대했고 중국은 크지만 초라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언젠가는 중국도 한국처럼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당당한 나라,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국민.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고 중국이 배워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